불어오는 봄바람에 피어나는 것은 계절만이 아니다. 일상 속 작은 변화를 꿈꾸며 미용실을 찾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보이는 익숙한 실루엣의 저 남자는? 응? 아니 김옥은 한의사님 대체 여기서 뭘 하시는 겁니까? 한의사님 여기 왜 앉아 계세요? 미용실에 왔는 김에 왜 헤어스타일이 맨날 모자만 쓰고 다니니까 눌려가지고 우리 헤어스타일 엉망이에요. 그래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제가 그 헤어스타일 한번 바꿔보려고. 이 머리가 좀 변화가 가능할까요? 네, 볼륨이 많이 없으시고 평상시에 계속 모자를 쓰고 다니셔가지고 그렇긴 한데 위에 숱도 좀 많이 없으시고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도전과제를 눈앞에 두고 신중하게 머리를 다듬는데 새롭게 태어날 김옥은 한의사의 모습은 과연? 세상에나 김옥은 한의사 맞아요? 얼굴이 훤해졌어요? 변신 대성공. 야, 이거 머리 하나만 바뀌어도 이렇게 이미지가 확 달라집니다. 10살은 젊어진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주제가 머리카락과 관련된 거 아닌가요? 오늘의 주제 전달. 이거 심각합니다. 요즘 현대인의 심각한 질환이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몸신처럼 살아라의 주제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주제, 탈모와 관련된 사람을 찾아간 것은 한 주택가. 이곳에 오랜 시간 탈모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10년째 탈모로 소갈이 중인 안석훈 씨. 정말 극복하고 싶은 것. 뭐 돈 없는 사람은 돈 벌면 되고 살찐 사람은 살 빼면 되잖아요. 근데 머리 빠진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뭐 방법만 있다면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사진을 보고 찾아왔는데요. 네. 실제로 뵈니까 좀 더 네, 더 들어 보이죠. 지금 나이가 올해 45입니다. 피부나 얼굴 형태로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가까이 보면 이 머리가 까진 게 다 보이거든요. 오랜 시간 탈모로 고생한 안석훈 씨. 탈모를 극복하기 위해 안 해본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탈모 탈출 첫 번째, 빗으로 두피 두드리기. 틈날 때마다 두피를 자극해줬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탈모 탈출 두 번째, 약 바르기. 하지만 이 방법도 눈에 띄는 효과는 없었다는데요. 두들기면은 혈액순환이 잘 된대요. 혈액순환을 위해 선택한 세 번째 방법, 물구나무 서기. 물구나무를 쓰면 피가 머리 쪽으로 몰리니까 아무래도 혈액이 많이 공급되고 머리가 더 자라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탈모 탈출 네 번째, 녹차물로 머리 감기. 여기저기에서 얻은 탈모 극복 방법들은 다 시도해봤다는 석훈 씨. 심지어는 소변까지 머리에 발라봤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소변은 한의학에서는 뭐 순환시키고 무언가를 이제 뿜어 올리는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이 아예 안 나고 있는 경우에는 소변을 발라서 뿜어 올리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현대인의 탈모는 발모가 안 되는 것보다는 탈락되는 거기 때문에 탈모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탈모에 좋다는 민간요법은 다 해본 석훈 씨. 왕소금을 머리에 문지르면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는데 과연 맞는 걸까요? 소금을 머리에 직접 바르게 되면 굉장한 자극을 주게 되지만 삼투압 원리에 의해서 피부에 존재하는 수분이 다 빠져나오기 때문에 피부의 상태를 해치게 되고 결론적으로 탈모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평상시에 머리에 좀 자신이 있었거든요. 머리숱도 많았고 머리도 좀 검해가지고 좀 건강하다 생각했는데, 어릴 적 누구보다 머리숱이 풍성했다는 석훈 씨. 탈모가 올 거란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유전적인 요인과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순식간에 탈모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과연 안석훈 씨가 했었던 다양한 민간 요법들은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또 대표적인 블랙푸드인 검은콩, 검은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탈모를 예방하는, 탈모를 치료하는 그런 식품으로 소개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현대인들은 굉장히 과도한 영양 상태에서 너무 과도하게 먹는 건 맞지는 않고요. 오히려 콩껍질 삶아 먹는 그런 방법을 추천을 합니다.
늘 탈모에 좋은 음식을 찾아 먹는다는 석훈 씨. 달걀은 모발의 탄성과 강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두부하고 계란은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에 뭐 탈모에 좋은 식품이고, 시금치에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황산화 작용이 있어가지고 탈모에도 도움이 된대요. 아직 미혼. 어머니는 혼자서 밥을 챙기는 아들의 모습이 늘 안쓰러운데요. 맛있게 잘 할 수 있겠어? 지 머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좋다는 거는 뭐든지 지가 한 번씩 해먹으려고 들고 해달라고 하고. 석훈 씨의 탈모 극복을 위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의 머리만 보면 마음이 무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친정 아버님이 좀 대머리세요. 남동생도 그렇고 또 조카 애들도 대머리들이고 이종들이. 그러더니 어떻게 그래도 저희 집 애까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면 속상하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동안 해주신 게 더 많은데, 주신 사람이 많은데, 뭐 머리 하나 갖고서 어머니 원망하기도 힘든 거고. 그래서 지금은 뭐 거진 달간 단계죠. 뭐 저희 머리가 이렇다고 해서 속상한 건 맞지만은 뭐 여기에 이제 신경 그렇게 크게 쓰지 않으려고 해요. 벌써 10년. 석훈 씨에겐 답이 없다고 생각되는 탈모. 하지만 어머니는 늘 신경이 쓰입니다. 뭐든지 좋은 거 해주려고 애는 쓰는데 잘 안 되네요. 한번 머리가 저러니까. 어머님의 사랑으로도 좀 극복이 안 되는 부분이. 예, 사랑보다는 유전이 힘이 셉니다. 식사 후 외출 준비를 시작하는 석훈 씨. 섬세한 손길로 머리 감기를 시작하는데요. 샴푸는 손에 미리 거품을 내서 문지르고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 해줍니다. 따뜻한 미온수로 머리를 헹구는 건 10년간 그가 터득한 노하우.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두피에 좋도록 뜨거운 바람보다 찬 바람으로 머리를 말려줍니다. 이제 탈모 감추기 헤어 스타일링. 뭐 탈모 진행되면서 이게 좀 머리카락이 얇아져요. 그러면서 부시시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바르고 있고요.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 좀 세팅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석훈 씨의 탈모 감추는 비법이 나갑니다. 여자 머리띠를 이렇게 해서 한 몇 분 정도 해놓으면 머리를 세워줘서 가려주니까 앞에 숱이 없는 게 이제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머리를 이제 고정시키기 위해서 몇 분 정도 이렇게 하고 갑니다. 머리띠를 빼기만 하면 스타일 완성. 30분간의 손질 끝에 외출 준비 끝. 헐, 아까 계시던 그분은 어디 가셨나요? 안에서나 밖에서나 온통 머리에만 집중하는 석훈 씨. 행여 머리 스타일이 망가질까 계속 신경을 쓰는데요. 머리는 네. 계속 만지신. 네, 바람 분다는 어쩔 수 없잖아요. 참 곤욕스러운데 제가 정심하면은 특별하게 쓰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 스카프를 위로 올려요. 머리를 감싸고 그 아랍 여자 히잡 있죠? 히잡처럼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바람 불어도 머리가 안 움직이죠. 남들이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아, 이상하게 봐도 지금 당장 내가 죽겠는데 어떡합니까?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머리 신경 쓰느라 출근길마저 험난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어요? 지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예. 어딘가 모르게 인사하는 모습이 어색하네요. 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것 좀 네. 보러 왔는데요. 아, 이렇게, 그래요? 한번 네. 이렇게 꺼부정하게 고개를 들고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면 여기 머리가 하얀 부분이 헝하게 보여요. 남에게 보이기 싫어가지고 그러면 상대방은 이 사람이 예의가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오해할 때도 있고요. 속상할 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 본능적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이렇게 고개를 들고. 제가 봤을 땐 요 탈모로 인해 두개만 생기는 이렇게 불편함은 저는 이것뿐만이 이제 아닙니다. 설비를 3-1부터 들어갈 거거든요. 네네. 일단 뭐 외모적으로도 손해고 머리가 이러다 보니까 좀 나이를 들게 보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좀 스마트한 일이나 젊은 감각을 요구하는 일은 저한테 안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한 적이 많았고요. 또 이 머리를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 만지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좀 이렇게 번잡스럽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 상당히 문제입니다. 뭐 안 만질 수 없고 내려가니까 만지다 보면은 이 사람이 왜 내 얘기에 집중 안 하고 좀 머리만 만지고 있지? 뭐 어디 아픈가? 뭐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른 나이에 찾아온 탈모로 소가리를 하고 있는 석훈 씨. 그런데 이게 과연 석훈 씨만의 문제일까요?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탈모 인구. 유전적인 요인에 흡연과 음주, 과도한 스트레스까지 그 원인도 다양합니다. 최근 국내 탈모 인구는 약 1,000만 명. 중출반은 20, 30대 젊은 탈모. 말 못할 속사정을 안고 사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설마 하는 마음으로 방치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방치면 방칠수록 돌이키기 힘들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탈모. 혹시 최근 두피가 붉고 가렵지는 않은지, 머리가 자주 엉켜 빗질이 힘들진 않은지,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힘이 없진 않은지, 정수리와 뒷머리의 가르마 두께가 다르진 않은지, 하루에 빠지는 머리카락이 80개 이상이라면 당신도 탈모일 수 있습니다. 탈모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탈모는 꾸준한 관리와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탈모는 불치병이 아니다. 자신만의 비법으로 탈모를 극복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거 만나야 될 분이 여기서 운동을 하고 계신다는데, 야, 이거 지금 사람 많은데 뭐 힌트 없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야, 잘생겼다. 한눈에 봐도 훤칠한 외모를 자랑하는 오늘의 주인공. 이분인가요? 찾아봅시다. 산소고지에서 사람 찾던 솜씨가 어김없이 발휘되는 순간, 내 옛 눈으로 헬스장안을 누비는 귀먹은 한의사. 슬슬 주인공이 보일 때가 됐는데, 발견했나요? 그런데 어째 영 확신이 없어 보이는 표정? 맞는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이분 아니세요? 예, 제가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탈모를 극복한 오늘의 몸신 나병철 씨. 여기 사진에 계신 분이 우리 선생님 맞습니까? 예, 제가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헤어스타일이 좀 약간 다르네요. 예. 좀 눈치채셨네. 이때는 제가 아직 결혼식이라서 머리를 좀 인위적으로 좀 만진 거고, 지금이랑은 좀 다르죠, 약간. 이 머리가 붙임머리였다고요? 지금 보니까 야, 이마가 약간 이게 휑한 것 같아요. 예? 네, 좀 약간 그렇죠. 네. 약간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 예. 그러네요. 아직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탈모가 생긴 나병철 씨. 이게 20대 후반부터 좀 머리가 굉장히 많이 빠지기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좀 나아졌고, 그리고 이 탈모가 지금 약간 멈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탈모가 멈췄다고요? 짧은 시간 동안 눈에 띄게 달라진 병철 씨의 두피 상태. 현재는 탈모 진행이 멈춘 데다 잔머리까지 새롭게 자라고 있다는데요. 믿기 어려운 병철 씨의 변화. 정확하게 검증해줄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우선 병철 씨의 두피와 모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탈모가 멈췄다는 그에겐 과연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잘 알고 계신 거는 확실해요. 왜냐면 이렇게 신생모가 진짜로 새롭게 머리가 난다? 이렇게 나고 있다라는 거는, 그리고 모공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거예요. 샴푸라든지 드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항상 신경 쓰고. 샴푸를 잘 못하실 경우에는 이 모공이 이렇게 열린 거 보이시나요? 네네. 이게 딱 닫혀서요. 피지가 여기 안에 있고 피지가 지진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각질을 모아서 이 안에 메꿔버리는 거예요. 샴푸 선택할 때도 그거를 꼼꼼히 따져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꾸준한 관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열심히 네네. 해주세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휴.
어떠셨어요? 오늘 와가지고 이렇게 상담 받아보시면. 아, 예. 그래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좀 잘 되고 있다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좀 안심이 됩니다. 몸신의 탈모 극복 비법을 전격 해부합니다. 한때 평범했던 그가 몸신으로 거듭난 데인 남다른 비법이 있다는데요.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 자, 얇아지는 거는 바로바로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근데 빠지는 거는 제 눈에 당장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뿌리고 나니까 일단 너무나 신기하게도 빠지는 거는 완전히 줄어들어요. 완전히. 정철 씨의 탈모 극복 비법은 과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들어오세요. 아, 예. 남편분 되세요? 네. 아, 네. 아내분 되시고. 네네, 저희. 그러면은 비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내분? 예, 바로 제 아내가 비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아, 그럼 진작에 아내분이라 그러시지. 그러면은 이 머리가 언제부터 빠지기 시작하셨어요? 예, 한 6년 전에 한 29살 때부터 그때부터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는지 좀 머리가 많이 빠진 편입니다. 남들처럼 머리에 대한 고민 없이 살아온 20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으로 병철 씨가 소관리를 하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빠졌습니까? 이렇게 머리를 한번 감고 나면은 깜짝 놀라죠. 막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머리를 감을 때마다 세면대를 가득 메웠던 머리카락들. 선쓸 틈 없이 진행되는 탈모에 병철 씨의 고민도 나날이 깊어만 갔다는데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많이 놀랐겠네요. 예, 놀란 것도 놀라고 또 머리 빠지는 걸로 더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그렇죠. 가족분 중에 네. 혹시 그래 이게 탈모 있으신 아버지가 정확하게 저랑 똑같은 머리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유전적으로 큰 네네. 영향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땅이나 좀 물려주지 왜 그런 걸 물려가실까? 참 진짜.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김옥은 한의사 쥐꾸져요. 그렇다면 병철 씨의 탈모를 극복한 비법들을 알아볼까요?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엔 외출 후 반드시 머리를 감는다는데요. 샴푸를 손에 덜어 거품을 낸 후 사용하면 두피 자극을 줄일 수 있답니다. 또한 샴푸를 할 때 두피 구석구석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을 빼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좀 문질러 줘야지 좀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손가락으로도 하고 주먹을 져서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 그래서 두피 쪽을 이렇게 자극을 줘서 샴푸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평소에도 두피를 마사지 해주는 건 도움이 되고요. 특히 손끝에는 십선혈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이 혈자리는 두피랑 머리랑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손끝을 통해서 두피를 마사지하는 게 가장 좋은 두피 마사지 방법이고요. 두피의 자극을 줄이기 위해 머리를 헹굴 땐 꼭 미지근한 물로 온도를 맞춘다고 합니다. 두피가 건강해진 덕분인지 빠지는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이제 머리 감고 하도 많이 빠지니까 이게 좀 살살 털면은 혹시 좀 이제 덜 빠지지 않을까 해서 좀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자신감 있게 막 팍팍 털고 있습니다. 특히 샴푸 후 병철 씨가 빼놓지 않고 두피에 뿌리는 것이 있답니다. 항상 머리 감고 나서 이제 간단한 물기만 닦고 말리기 전에 항상 이제 뿌려야 되죠. 뿌리고 나서는 바로 두피 자극. 그냥 뿌리기만 하고 바로 말리는 게 아니라 뿌린 다음에 좀 자극을 줘서 두피가 이제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안전하 서다 은견이서건 수시로 뿌리고 두드리고. 병철 씨의 탈모 극복 핵심 비법인 특별한 약은 아내 김은희 씨가 직접 만든 거라고 합니다. 이제 남편이 탈모로 좀 고생하는 거 보고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그 발모팩 레시피를 보고 만들게 됐는데 머리에 힘도 생기고 좀 볼륨이 있어졌다 할까요? 그러니까 모발도 약간 예전보다 두꺼워졌고 잘 안 빠지는 거. 그렇죠. 그 부분은 확실히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발모액의 정체는 색깔이 그냥 차주색인데요. 약간 비린내 나는데.
이거 혹시 한약재 같은 거 썼어요? 네, 어성초. 이 법은 바로 어성초. 이게 어성초네요. 본초 과목에 보면은 부스럼이라든가 아니면 피부병, 종창이 낫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 쓴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몸속에 독이 있는 것을 빼주는 이뇨작용도 하고, 예, 청열작용, 그리고 열을 없애주는 그런 작용, 해독하는 그런 작용도 한다는 게 어성초입니다. 풀이지만 물고기 비린내가 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어성초. 성질이 찬 어성초는 원자폭탄이 투하된 히로시마에서 가장 먼저 피어났을 만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본초 강목에서는 잘낫지 않는 부스럼과 민머리에 바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발모액 만드는 건어성초네요. 네. 예. 아, 말라서 그런지 비린내는 좀 덜하네요. 네. 어성초 발모액 네. 한번 만들어 보시죠. 네. 어성초 발모액 재료는 어성초와 녹차, 차소엽인데요. 은희 씨는 남편을 위해 매번 재료를 손수 구입해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2대 1대 1이네요. 네. 이거를 여기서 담을 수가 없으니까 좀 더 덜어내고요. 네. 3.6리터의 담금주에 어성초, 녹차, 차소엽을 비율에 맞춰 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진짜 간단하네요. 네, 간단해서. 그냥 어성초 2, 네. 녹차 1, 네. 자소엽 1 해가지고 네네. 그냥 뭐 순서 없이 그냥 막 집어넣어가지고. 네. 서늘한 곳에서 이렇게 숙성시키는 게 가장 좋고요. 예. 랩으로 밀봉을 해서 구멍은 왜 구멍을 뚫어 놓습니까? 공기가 통해야지 숙성이 숙성이 잘 되니까요. 이렇게 밀봉을 해서 100일 정도 있은 뒤에 뚜껑을 이제 닫으시면 돼요. 그럼 색깔이 그냥 잘 우러나요. 만드는 법은 간단하지만 여러 차례 시행착오도 겪었다는 은희 씨. 말린 어성초보다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 생어성초는 물론 꽃과 뿌리까지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생어성초와 어성초 뿌리 발모액의 효과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100일의 숙성 과정을 거쳐 용기에 담아내면 아내의 정성이 듬뿍 담긴 어성초 발모액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남편한테 쓰게 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사랑 덕분일까요? 아내가 만든 어성초 발모액이 병철 씨의 탈모를 멈추게 한 1등 공신이라고 합니다. 건초보다 효과가 좋다는 어성초 생잎을 구하기 위해 병철 씨가 충남 논산의 어성초 농장을 찾았는데요.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전화로만 만나다가 이렇게 실제로 뵙네요. 네. 여기가 어성초 밭이죠? 냄새가 벌써. 네, 많이 나네요. 어성초는 척박한 땅 어디서든 잘 자라는 강한 성기를 지녔지만 해독작용과 각종 피부질환 등의 효과가 있어 일본에서는 일반 가정에서 상비약으로 흔히 쓴다고 합니다. 잎이요, 이렇게 이제 보면 이렇게 테두리가 빨갛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때쯤 되면 이제 약성이 어느 정도 생긴 거예요. 이때는 이제 수확해도 상관은 없어요. 5월 말에서 6월 초 꽃이 필 무렵이 약성이 가장 강하다는데요. 특히 꽃과 뿌리까지 함께 쓰면 효과가 더욱 좋다고 합니다. 이거 직접 먹어도 되나요? 예. 생선 먹는 느낌 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괜찮나요? 생어성초의 맛 어떨까요? 입안에 향이 그쵸. 생선향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또 신선한 향도 있어가지고. 그쵸. 네네. 뿌리는 것은 물론 먹어도 효과가 좋다는 어성초. 어성초 잘 먹는 법은 따로 있답니다. 김홍식 씨가 전하는 어성초 100% 활용법.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성초를 그대로 갈아 즙을 마시는 건데요. 약하지만 독성이 있기 때문에 물에 잠시 담궈 독성을 빼야 합니다. 어때요? 네.
아, 예. 근데 이 네. 즙으로 먹는 게 효과는 제일 좋아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먹기가 힘드신 분은 여기다가 레몬이라든가 네. 꿀 그런 걸 첨가해서 먹으면은 네. 더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꼭 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먹기는 좀. 그리고 네네.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네네.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네. 이걸로 와인을 만드는 거예요. 아, 와인이요? 어성초로 와인을 만든다? 마시기도 좋고 약도 된다는 어성초 와인. 만드는 법은 간단한데요. 어성초 즙과 꿀을 8:2의 비율로 섞어준 뒤 발효시키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져서 주시면 돼요. 하루에 한 번씩 1개월간 저가며 발효를 시켜야 하는데요. 한 2, 3개월 한 발효시켜서요. 네네. 이게 복용하시면 돼요. 발효되면서 알코올이 생겨요, 안에서. 네. 그래서 이제 술을 못 드신다든가 그런 분들은 네네. 7대1로 시석해서 하루에 한 2-3번 정도 이렇게 드시면 돼요. 네. 생잎을 구하기 어려운 시기엔 마른 잎으로도 담금주를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어성초 3배 분량의 술에 건어성초를 섞어 발효시키면 완성! 이 어성초주는 마시면 혈액순환에 좋고 상처 부위엔 바르기도 한답니다. 이게 식약주라고 10가지 병을 낚는다고 해서 식약주예요. 아, 10가지 병을 낫게 예, 한다고? 예. 굉장히 약효가 좋나 봐요. 예, 예. 이렇게 해놓고 한 100일 있다가 네네. 이렇게 드시면 돼요. 술이 아니더라도 어성초를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바로 어성초, 자소엽, 녹차를 넣고 끓이는 어성초 차입니다. 1시간가량 상온에 그대로 둔 다음에 1시간 또 약한 불로 끓여내면 됩니다. 생수 2리터에 어성초 60g, 자소엽, 녹차잎 각 30g씩. 비율만 기억하면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마실 수 있는 발모차. 은희 씨는 남편을 위해 발모액과 더불어 이 발모차도 자주 챙겨준다고 합니다. 붕어즙 맛이 좀 나죠? 네. 확실히 어성초라서. 몸신의 두 번째 비법 확인. 그러니까 모발도 약간 예전보다는 두꺼워졌고, 그러니까 저는 좀 많이 그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얇고 그다음에 더 많이 비어 보였었는데 지금은 좀 두꺼워졌고 잘 안 빠지는 거. 네, 그 부분은 확실히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은 김옥원 한의사가 제안하는 탈모 예방 지압법. 백회 혈자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쪽 귀 양쪽 끝을 연결하는 한 줄, 그리고 코하고 뒤에 뒤통수하고 여기 만나는 자리. 정수리 맨 위 정중앙이 바로 백회혈. 이 부위에 자극을 계속 해주면은 열이 굉장히 많이 식습니다. 네네. 네, 부러집니다. 백회를 중심으로 해서요. 네. 두 번째는 풍지라는 혈자리입니다. 목 뒤에 오목한 곳이 바로 풍지혈. 어깨 부위로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혈액이 순환되는 부위거든요. 기가 순환되는 부위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시원하시죠? 네, 너무 시원해요. 열이 좀 내려가는 부분들. 아유, 쭉쭉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견정이라는 혈자리 있어요. 어깨. 네. 어깨 이 부위가 딱딱해지거든. 네. 딱딱해지면 근육이 딱딱해지면 피가 순환이 안 됩니다. 그렇죠. 탈모를 예방하는 3가지 혈자리. 기억해두는 게 좋겠죠? 두피에 열을 내려주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과일도 탈모를 예방하는 좋은 음식인데요. 그중 대표적인 과일이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두피 혈액순환에 좋대. 많이 먹어. 토마토는 혈액순환은 물론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탈모를 극복한 병철 씨의 마지막 비법은 바로 그의 팔 아래에 있는데요. 집에서 조격도 가끔 하시는가 봐요? 네, 제가 이거 가끔 하고 있는데 이 조격을 하는 것도 혹시 이게 탈모 예방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 있나요? 좋다면 도움 되죠. 어떤 부분이? 항열한행이란 말이 있듯이 위에가 뜨겁고 아래가 차갑잖아요. 그러면 탈모의 원인이 된다 볼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조격이 다리를 따뜻하게 하고 위를 시원하게 하지 않습니까? 주한 조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래가 따뜻해지면 자연히 위에 있는 열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네네. 이제 순환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탈모에 도움이 되죠. 탈모를 이겨낸 나병철 몸신의 비법들 검증 완료.
어성초는 모든 체질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성질이 차기 때문에 속이 차거나 사지가 냉하신 분들,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 그리고 허약하신 분들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어성초는 체질로 보면은 몸이 냉하신 소음인이라든가 한태음인한테 맞지 않으며 몸이 따뜻한 소양인이라든가 열태음인에 맞습니다. 체질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알러지 반응이라든가 소화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질을 가려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탈모는 머리카락의 문제가 아니고 두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피부에 문제가 같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어성초를 피부 개선에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함께 보시죠. 두 번째 몸신을 만나러 찾아간 곳. 나이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동안 위모를 자랑한다? 피부가 항상 좋은 게 보이니까 빛나는 피부의 소유자? 어떻게 애기 산타우신 분이 피부가 저렇지? 맑고 깨끗한 피부를 가진 오늘의 몸신. 어성초로 피부 질환을 극복한 김한나 씨입니다. 피부가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가 한 10년 전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머리가 빠지고 피부가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 생기고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더라고요. 10년 전 지루성 피부염으로 고생했었던 김한나 씨. 잦은 피부 시술로 인해 피부가 많이 약해졌다는데 지금은 피부 시술 대신 자신만의 피부 관리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김한나 씨의 피부 상태는 어떨까요? 제가 그 피부가 굉장히 10년 전에 안 좋아가지고 한 10년가량 정말 안 해본 거 없이 본격적으로 피부 상태를 체크하는데 모공과 기미, 잡티와 주름까지 김한나 씨의 피부 전반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상태는 나쁘지 않은 편이세요. 나이에 비해서는 되게 깔끔하신 편이고 잡티 주름깨들이 지금은 거의 없어요. 관리를 한 효과가 있네요. 나이에 비해서 적어도 최소 3세에서 5세 정도 3살, 5살 정도는 젊어 보이세요. 좋아요. 한 살이라도 젊어. 관리 전에는 나이보다 들어 보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잡티와 트러블로 가득했던 피부에서 투명하고 맑은 동안 피부로 거듭난 안나 씨. 그녀의 피부 관리 비법은 욕실에 있는 건가요? 아니 근데 비누가 왜 이렇게 많아요?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비누의 종류예요. 이제 제가 만든 것도 있고 선물을 받은 것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와송으로 만든 와송 비누고요. 요거는 어성초로 만든 어성 비누. 그리고 요거는 미네랄 비누예요. 이제 소금으로 만든 미네랄 비누고, 요거는 이제 그 머드로 만든 머드 비누. 저건 꿀로 만든 꿀 비누예요. 보습이 필요할 땐 머드 비누와 꿀 비누, 염증이 있을 땐 와송 비누와 미네랄 비누. 이렇게 매번 다르게 쓴다네요. 요즘 저는 미세먼지 때문에 어성초 비누를 좀 많이 쓰고 있는데 효과가 정말 좋더라고요. 항염 작용을 하는 어성초 비누는 특히 여드름 진정에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만든 어성초 비누로 뽀득뽀득 세안을 하고 나니 민낯이 더 반짝입니다. 그렇다면 어성초 비누 어떻게 만들까요? 일단 어성초 분말과 비누 베이스, 글리세린과 오일을 준비해 줍니다. 비누 베이스를 중탕한 후 어성초 분말과 글리세린, 오일을 넣어서 잘 섞습니다. 그런 다음 비누 틀에 넣어 굳히면 안나 씨의 맑은 피부 비법 어성초 비누가 완성됩니다. 염증성 피부 질환에서는 어성초가 도움이 되죠. 그런데 더 어성초의 효과를 제대로 느끼려면요, 비누 세안을 한 다음에 어성초 달인 물로 한번 토닝을 이용하듯이 토너처럼 그렇게 한번 정돈을 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피부 몸신 김한나 씨는 어엿한 세 아이의 엄마인데요. 안나 씨의 세 아이 모두 아토피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갖가지 방법을 써봐도 쉽게 낫지 않아 항상 마음이 아팠다는데요.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유전적인 그 요인도 있는 것 같은데 세 아이 다
온전하게 건강한 피부 상태는 아니에요. 각자 또 부위들도 다르고요. 아이들의 아토피를 개선시킨 피부 몸신의 비법 전격 공개. 아니 지금 뭘 들고 오세요? 이거 어성초로 만든 어성초 수예요. 어성초 수는 건조된 어성초 잎을 뜨거운 물에 우려내 식힌 후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아이리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아토피가 좀 심했었어요. 그래서 또 한 달 빨리 태어나서 몸도 약한 데다가 아토피 있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까 뭐 병원도 다녀보고 해서 그때 이제 만들어진 이제 저만의 그 방법이에요. 3남매 중 아토피로 가장 고생이 심했던 막내딸 라일이. 아토피를 개선시키기 위해 안 해본 방법이 없었다는데요. 그러다가 찾은 안나 씨만의 비법은 바로 어성초 목욕입니다. 이제 라일이도 목욕 시간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어성초를 우린 물로 목욕하면 갖가지 염증성 피부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토피에는 목욕 후 보습이 가장 중요한데요. 보습 후 쭉쭉쭉쭉 성장 마사지까지. 엄마의 정성으로 라일이의 아토피 증상은 많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진짜 많이 달라졌네요. 실제로 한 논문에 따르면 어성초가 아토피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건조한 어성초 생잎을 달여서 그것을 약재로 사용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살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그게 끓이는 겁니다. 최대한 좀 이렇게 뜨겁게 끓이신 다음에 보관함에 있어서는 얼려서 보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아토피를 개선시킨 피부 몸신의 비법은 이게 끝이 아니다. 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움츠려졌던 어떤 신체의 부위도 이렇게 펴지면서 자세가 이제 교정이 돼요.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주물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스트레칭 동작이랑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좋고. 성장기에 매우 중요한 스트레칭. 몸의 끝부분에 있는 신경을 눌러주면 혈액순환을 돕고 성장판을 자극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피부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것들이 한 가지만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 아이들도 좋은 영양을 먹이고 마사지도 하고 그리고 이제 힐링 시켜주고 하면 돼요. 그리고 교감을 하면서 엄마랑 또 사랑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건강해졌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엄마의 정성으로 세 남매 모두 다 깨끗한 피부를 가지게 됐지만 우리의 몸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과 아이들의 피부를 지켜주는 또 다른 비법이 있는데요. 바로 어성초 팩입니다. 사실은 여기다가 이제 꿀을 넣기도 하는데 저는 꿀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꿀을 넣지 않아요. 자신이 어성초를 사용하기 시작해 이제는 온 가족이 어성초를 함께 즐기는데요. 어성초 팩은 피부의 독소를 빼주는 건 물론 영양을 더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 피부 민감하기도 할 텐데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발라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네, 문제 트러블 없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피부의 타입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재료들은 제가 다 빼고 사용을 하고요. 충분히 이런 얼굴 부위가 아닌 곳에 테스트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어성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은 없었어요. 이제 본초 강목이라는 책에서는 청열 효과, 열을 내리고 염증을 다스리는 그러한 효과로 약간은 서늘한 성질을 갖고 있는 약재로 소개가 되는데요. 실제로 어성초 같은 경우에는 생으로 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피부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염증을 진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에 발랐던 어성초를 떼어내고 깨끗하게 씻어주면 아이고 피부에서 광채가 나네요. 그런데 신선한 어성초를 구하려면 이게 바로 제가 많이 먹고 많이 바르고 하는 그 어성이에요. 생활 곳곳에 사용되는 이 어성초를 직접 집에서 기른다는 김한나 씨. 어성초는 습기가 높고 그늘진 곳에 두면 특별한 관리 없이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고양이도 입맛 다시게 하는 어성초. 신선한 어성초를 잘 활용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몸에 좋은 어성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말려서 깨끗이 닦아서 말려서 깨끗이 닦은 다음에 말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말려서 곱게 빻아서 이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게 다 세 개 다 같은 건가요? 같은 어성이에요. 피부를 개선시켜준 어성초를 직접 키우며 먹고 바르는 데 활용을 하는 김한나 씨. 집안에서 어성초를 키우면 관상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피부에 대한 다양한 팁을 갖고 있는 안나 씨의 집에는 늘 손님이 끊이지 않습니다. 손님이 오면 꼭 내주는 차도 어성초 차.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성초를 이용해 오븐 없이 피자를 만드는데요. 바로 어성초 오트밀 피자. 피자인데 열량도 굉장히 적고 오트로 만든 그 피자를 제가 만들어 볼 거예요. 오트는 일단은 열량이 굉장히 칼로리가 적고요. 칼로리가 적은 대신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굉장히 풍부해서 배변 활동이 좋아요. 그래서 배변 활동이 좋다는 거는 아무래도 장에 안 좋은 것들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피부에도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저는 오트를 굉장히 많이 먹는 편이에요. 오트는 성인병 예방과 피부 미용, 트러블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쉽게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또띠아예요.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메이플 시럽을 또띠아 위에 골고루 바르고 그 위에 볶은 양파와 피자 치즈를 얹은 다음 뚜껑을 닫고 그 사이 오트밀 소스를 만드는데요. 오트 가루에 우유를 섞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생오트를 사용한답니다. 그 영양소 파괴가 되는 부분, 열을 가하면 영양소들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오트밀을 그냥 익히지 않고 그냥 영양 그대로를 섭취를 하게 되죠. 피자 위에 오트 소스를 올려주면 완성. 자, 이제 완성이 됐는데 보통 마른 파슬리 가루를 뿌려서 먹는데 어성초 가루를 토핑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맵지 않은 그런 알싸한 맛이 좀 나요. 이렇게 어성초 오트밀 피자가 완성됐습니다. 그 외에 어성초와 오트밀을 활용해 샐러드와 초간단 컵케이크도 만들 수 있답니다. 오트 가루에 우유와 메이플 시럽을 넣고 잘 섞어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빵을 먹기 좋게 잘라 담은 뒤 바나나를 얹고 그 위에 오트 소스와 플레인 요거트를 올리면 되는데요. 이 요거트 때문에 치즈케이크와 같은 맛이 나요. 마지막으로 어성초 가루를 솔솔 뿌리면 완성. 남은 오트 소스는 샐러드에 활용해도 됩니다. 오트와 어성초가 어우러지는 피부 건강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과연 맛은 어떨까요? 너무 이게 좀 건강에 좋은 음식이면 살짝 조금 맛 없을 거라는 편견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 맛있고 피부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자, 예쁘고 건강한 피부를 위하여! 어성초가 잘 말라서 향이 무척 강합니다. 어성초는 찬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이나 무, 미나리, 박하, 깻잎 등이 궁합에 맞고요. 반면에 찬성질을 방해하는 생강이나 마늘, 고추 등이 궁합에 맞지 않습니다. 특히 생선을 우리가 많이 먹는데요. 생선의 비린내를 잡아주기 위해서 어성초 가루를 내어서 뿌려주면 냄새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어성초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물에 끓이거나 술에 담아서 활용해야 되는데요. 물에 끓여 드실 때는 대추를 넣어 드시면 맛과 향이 좋습니다. 여러분, 어성초 제대로 알고 활용하십시오. 내가 땀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갱년기였던 거죠. 와, 너무 좋은데요?
선생님, 앞으로도 지금처럼 머리 관리 잘 하셔가지고 튼튼한 모발을 만드실 거죠?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분도 많이 도와주실 거죠? 네, 많이 도와줄 겁니다. 아, 그래. 건강 관리를 하는 거는 이렇게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듯이 우리 머리 관리도 예방과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몸신처럼 살아라!